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조선일보를 보면 뭐 좀 이상한 기사가 몇 건 떴습니다. 오늘도 떴는데 시중은행에서 1조 원 정도 안팎의 돈이 수상한 흐름이 발견됐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 돈의 정체가 뭐냐? 그걸 뭐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뭐 이런 데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뭐 아직은 굉장히 초창기니까 초창기에 이걸 뭐라고 이렇게 몰고 가서 뭐 수사를 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우선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그러면 뭐냐? 어떤 걸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하느냐? 금융감독원의 그 대략적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무역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뭐 없는 거는 아니고, 뭔지 불분명한데 돈이 오간 거. 그런 부분이 우선 수상하죠? 아니면 갑작스럽게 거래가 폭증한 거. 평상적인 거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 그런 것이 또 하나 기준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새 가상화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뭐 막 그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상한 거래 흐름이다. 이렇게 금감원의 기준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세 가지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은행에서 1조 원대, 근데 신한은행에서는 1조 3천억 원대, 우리은행에서는 8천억 원대. 다들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이 돈들이 수상하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발견돼서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게 하나은행의 또 1조 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에 무역대금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서 처리했을 뿐 자금이 뭐 수상한 흐름인지 뭔지는 우리는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 1조 원대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당 은행의 해명,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몇몇 지점, 거기에서 1조 원대 자금이 이상하게 해외로 송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송금된 곳에 뭐 이런저런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것이고 작년 5월 달에도요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그 조사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외환 거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거로 인해서 과징금을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해당 지점은 외환 업무를 4개월 동안 정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또 하나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견됐다. 그런 거고요. 자, 신한은행도요. 국내 업체 한 2개 내지 3개가 1조 3천억 원 정도를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워낙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자금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주 먼 데로 보낸 것도 아니고 중국, 일본 등과 이 중소업체 이런 데에서 과연 1조 3천억 원씩 이렇게 거래할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미 6월 달에 그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지점 2곳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은행도 국내 업체 한 4-5군데 정도에서 그 6월 달에, 지난달에죠. 우리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 서울 강북 지점, 강북 무슨 지점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8천억 원을 보냈다는 거죠, 해외로.
이거를 우리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을 해서 금감원에다 보고를 했고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서 6월 23일 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의 맥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는지가 현재는 불투명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나 뭐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첫 번째. 자, 국내에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펀드들이 있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뭐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수사가 완벽하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펀드 문제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뭐 디스커버리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수십조 원을 이제 이른바 해먹은 거죠. 사기를 치고 해먹은 건데 거기에서 아직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기를 친 액수가 수십조 원인데 다 합치면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규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 있는지 알면 이 흐름이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내 시중은행들의 이제 이걸 다 합치면 한 3조 원가량이 되는데 이 3조 원대의 수상한 외환 거래 이것이 결국은 이런 펀드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급하게 빼돌리거나 하는 과정에서 국내 중소업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한 것 아니냐. 요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파생된 걸로 결국은 이게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또 대북 송금을 한 흔적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왜 그런 추정을 하느냐? 이게 중국, 일본 등으로 지금 뭐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좀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으로는 물론 뭐 펀드 사기범들이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에도 세탁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만약에 대북 송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세탁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펀드 자금이 오간 거, 그 돈을 빼돌리는 거 외에 좀 한 번 더 추정을 하자면 대북 송금 얘기도 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의 하나로는 충분히 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이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워낙 초창기라 아직까지 뭐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진 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체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범죄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전문적인 검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는 그런 이복현이라는 검사죠.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뜬금없이 어찌 보면
물론 뭐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너무 많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와중에 금융가의 저승사자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다가 임명했다. 그러면 적어도 금융감독원에서 관련한 무슨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또 다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범죄적 차원에서 아니라면 발견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 분야에 뭐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를 이 방면에 수사를 한 사람이 가서 밝혀내라. 혹시 그런 신모 원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가서 지금 이 금융감독원을 한번 이렇게 뭔가 거기서 찾아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수상한 외환거래. 이 실체가 뭐냐 하는 걸 밝혀내는 임무를 띠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중은행의 수상한 거래들 무려 지금 현재 3군데 앞으로 더 나올 줄 모릅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 괴자금의 실체가 첫 번째가 펀드라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던 펀드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연관 과정에서 한 발 더 나가면 혹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자금 이동? 뭐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의 배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2가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가상화폐 투기 세력이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비싸니까 그걸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니까 그걸 국내에서 비싸게 가상화폐를 팔아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2가지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의 펀드 자금. 근데 그것이 중간에 뭐 그것까지 따지면 3가지겠네요. 이제 북한과의 연관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혹시 현금을 줬는데 뭐 현금 주는 건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런저런 세탁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서 자금을 뽑아서 보낸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그거는 뭐 가능성은 뭐 몇 번째에 둘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있다 하는 부분이고 펀드 중에서 이 가상화폐 부분 중에서 왜 루나라는 거 있었죠. 이 루나가 지금 이 자금 흐름이 그러니까 루나 화폐로 번 돈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도 대략적인 액수가 그것도 수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조 원의 자금하고 이 시중은행에서 이상거래로 지금 보낸 것이 현재 밝혀진 것만 3조 원이니까 그럼 이것도 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소위 조 단위의 이상한 자금 흐름, 그거 뭐 흔히 괴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괴상한 자금 흐름이 결국은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정치권 인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저도 한번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연관성 내지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지금 뭐 소문이 나 있는, 그러나 수사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펀드 사기 부분,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길래 저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구지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까지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 관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최근에 이 괴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괴자금 내용하고 그 실체에 대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전문가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서 가능성을 제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